2025년 11월 말 기준 최근 머니마켓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재테크 이야기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연준은 지난 10월 FOMC에서 기준 금리를 0.25%p 인하하면서 정책 금리를 3.75에서 4.0% 구간으로 낮췄고, 동시에 12월 1일부터 자산 축소, 즉 양적 긴축을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QT 종료라는 건 연준이 더 이상 시장에서 유동성을 빨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고, 금리 인하는 그 유동성을 조금씩 다시 풀어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결정 이후로 미국 증시, 금,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들이 동시에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이거 혹시 에브리싱 랠리 시작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브리싱 랠리가 뭘까요? 쉽게 말해서 거의 모든 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장세를 뜻합니다. 보통 경기 좋고 돈이 많이 풀리고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쓰면 주식만 오르는 게 아니라 주식, 채권, 금, 원자재, 부동산,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까지 한꺼번에 오른 모습을 우리가 과거에도 몇 번 봤습니다. 이번 국면에서 랠리를 기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QT 종료입니다. 연준이 더 이상 보유 자산을 줄이지 않고 채권 만기가 돌아와도 재투자를 통해 시장 유동성 감소를 멈추겠다는 뜻이죠. 둘째, 금리 인하 시작입니다. 정점에서 유지되던 금리가 처음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건 긴축 사이클이 끝나간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셋째, 정부 재정과 국채 매입 이슈입니다. 미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고 연준이 향후 국채를 더 많이 매입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결국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풀리지 않겠냐는 기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주식, 금, 비트코인 등 여러 자산이 동시에 올라갈 재료가 충분히 쌓였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몇 가지 원칙만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 방보다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랠리가 온다고 가정해도 올인은 위험합니다. 이미 많이 오른 자산과 아직 덜 오른 자산을 나눠보면서 분산 투자 단계적 매수매도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레버리지 비투는 더 조심.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레버리지 상품, 신용융자에 다시 관심이 붙는데요. 경기와 기업 실적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빚을 크게 늘리는 건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셋째, 현금 비중도 자산이다. 랠리가 와도 중간중간 조정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이나 안전자산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도 전략의 한 부분입니다. 넷째, 나한테 맞는 기간과 변동성을 정하고 나는 몇 년을 보고 투자할 건지 얼마나 계좌 등락을 견딜 수 있는지 스스로 정리해 놓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유행보다 내 투자 원칙이 조금 더 앞에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연준의 QT 종료와 금리 인하로 시장에 유동성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 결과 주식금 비트코인까지 동반 상승하는 에브리싱 랠리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준 내부의 의견 차이, 고용과 재정, 경기 불확실성, 유동성 장세의 부작용 가능성 때문에 무조건 대세 상승장이다 라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는 신중한 시각도 함께 존재합니다. 지금은 랠리 가능성을 무시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흥분해서 모든 걸 걸지도 말자, 이 두 가지를 같이 잡아가는 시기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